자, K 단어는 뭐 삼각비의 활용점 되겠죠? 그리고 네 1부터 16까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네, 뭐 길이에 대한 질문과 넓이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길이에 대한 질문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3 플러스 1, 2 플러스 1, 5 플러스 1 뭐 이런 느낌이긴 해요. 마지막이 네, 실제 지도에서 거리를 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뭐 실제로 삼각 측량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삼각비 이용해서 강을 건너는데 줄자리로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 이쪽 저쪽에서 방향을 측정한 다음에 각도만 좀 잰 다음에 강의 뭐 폭을 좀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또는 건물을 높일 재는데 줄자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없잖아, 스파이더맨처럼. 그래서 필요한 그런 식의 얘기인데 네, 여기는 직각삼각형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삼각형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직각이 아닌 걸로.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그냥 삼각형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평가, 그게 셋 중에 어떤 거에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셋 중에 한 평가, 네, 셋 중에 한 각에 대한 삼각비, 이 각에 대한 삼각비, 그게 있을 때 네, 변과 각 하나로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변과 삼각비가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은 결정이 되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뭐 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상황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어요. 두 변과 끼인 각. 근데 이 각은 역시 삼각비예요. 네. 그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 근데 역시 이것은 그 각의 삼각비를 준 거예요. 각을 준 게 아니고 특수각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삼각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마지막에 다른 변의 길이를 뭐 2변이나 2변 이런 것들 이제 구하는 식으로 5번과 6번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상황 비슷해요. 네, 이렇게 SAS나 ASA 이런 상황으로 이제 삼각형을 결정을 해놓은 거죠. 결정한 다음에, 근데 여기는 마지막 질문이 이 나머지 변들이 아니고 이 높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런 식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활용 있고 끝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이제 2번은 입체가 있었죠. 근데 입체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제 찾아내서 뭐 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겠죠. 입체는 평면을 푸는 거니까. 네, 그랬던 얘기 같아요. 책을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업하는 느낌이겠죠. 네, 평면도에서 입체를 오는 거. 3번은 직각삼각형 두 개 이제 한쪽으로 겹쳐있는 형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직각삼각형 하나짜리만 가지고 있다면 두 개짜리 이제 또 난이도를 업 시킨 것 같긴 한데, 그런데 3번은 사실은 그 상황이긴 한데 이 상황이 더 그럴듯하게 해결된 것은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높이 구할 때 상황이 두 가지였거든요. 얘가 삼각형의 높이야, 중각삼각형의 높이. 근데 둘 다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이렇게. 여기가 오히려 직각삼각형 두 개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식으로 풀고, 여기는 그냥 다 특수각 문제였어요, 내가 보니까. 네. 그렇다면 물론 여기 이제 높이에 주목한 문제들을 갖다 놓기야 했겠죠. 여기 이제 변의 길이를 좀 구하고 했겠지만, 네. 그래서
확 그 제목과 이 상황이 적절한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좀 더 세세한 내용은 일단 여기 정리한 다음에 합시다. 여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넓이는 네 이렇게가 삼각형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가 사각형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가 그냥 좀 다각형 느낌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사다리꼴이랑 사각형이 나오긴 하지만 다각형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삼각형 공식과 사각형 공식을 좀 따로 제시를 하고 그걸 그대로 써서 푸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삼각형을 풀자라는 식으로 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사항을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제 13번은 평행사변형이고 14번은 그냥 랜덤한 사각형인데 대각선을 이용한 뭐 그런 식의 것인 거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먼저 주어진 것은 SAS 상황이죠. 공식이 그걸로 만든 거니까. 예. 그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10번이라면 넓이를 주고 이 SAS 중 하나를 물어보는 게 11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 문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인 거죠. 질문의 위치, 미지수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네, 역방향, 정방향 문제 드렸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어쨌든 어떤 느낌이냐면 길을 구한데 넓이를 사용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길이 구할 때 보통 삼각비나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넓이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넓이 가지고 길이 구하는 것도 넓이 주고 밑변 높이 물어보면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여기 근데 그런 직접적인 길이가 아니고 삼각형인데 가운데 선이 하나 있어. 이게 이제 주로 가계이동선 이로 나왔었는데 이 길이는 뭐 우리한테 높이로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넓이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넓이로 문제 푼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서로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직각삼각형, 직각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 그래서 어떤 편, 높이, 뭐 그런 식의 얘기들.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질문, 넓이를 역용해서 이제 길이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삼각형이 아닌 다른 조형의 넓이. 네, 그래서 결국 길이나 넓이를 구하자라는 식의 얘기인 거고요. 네. 길이 구할 때는 삼각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넓이 구할 때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놓은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좀 구하는 느낌이에요. 네. 하지만 삼각비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공식 안 써도 공식을 만드는 느낌으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냐면요. 이 5번이 사실은 코사인 법칙이에요. 네, 5번을 알고 보면 거기 이제 여기 A, B, C로 하면 A, B, C로 하면 A, B하고 B, C하고 여기 각의 삼각비를 가지고 H를 구하는 걸로 앞에 설명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AC를 구하는 공식이 뭐 루트로 이렇게 해서 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당연히 중학교니까 코사인 법칙을 등장시키진 않습니다.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쪽으로 다가가는 느낌으로 네, 다가가기 위해서 근데 삼각비를 사용하려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선 하나쯤 그어놓고 네, 이걸 먼저 표현을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가지면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조금 할게요. 전체적인 얘기 끝나고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네. 네. 지금, 네. 이 길이, 이걸 가지고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네. 수서해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 네, 이 길을 가지고 사인을 취하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B 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표현하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BC에서 이걸 빼는 식으로.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코사인을 취하면 나오겠죠. 그죠? 네. AB 코사인 B.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BC에서 AB 코사인 B를 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AC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거 두 개로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AB 제곱 사인 제곱 B. 네. 괄호하고 제곱을 썼을까? 공식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네. BC 빼기 AB 코사인 B. 지금 아마 이런 공식이 있었을 거예요. 개념 설명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개념 설명 한번 확인해 볼래요? 네, 32페이지 네, 가운데쯤에 네모 2번에 괄호 1번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A의 맞은편은 A, B의 맞은편은 B, C의 맞은편은 C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도 했는데 그럼 얘는 왜 안 썼지?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A, C는 B겠죠? 원래 여기 없는 알파벳 C 그죠? 네, A는 C일 테고요. 그럼 C 제곱 사인 제곱 B가 된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B, C는 A겠죠? 예, 정리할게요 그냥 A 제곱. 그 다음에 이건 C겠죠? 그럼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예.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을 보시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네, 그래서 C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C제곱 이렇게 두 개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양변 제곱하면 B제곱 코사인 법칙 맞죠? 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중3 네. 시험 때 실제로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으면은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근데 잘 안 풀려. 그럼 내 딱 코사인 법칙으로 그냥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코사인 법칙 엄청 강력하거든요. 진짜 강력해요. 길이 구한 데는 그냥 이게 안 먹히는 게 없다고 할 정도라고 봐야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 삼각형이 결정이 됐어. 삼각형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게 감이 있나요? 와닿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삼각형은 6가지 요소가 있어요. 혹시 어떻게 6가지 요소인지 기억납니까? 되게 단순해요. 각색이 변색이. 삼각형 그게 6가지. 삼각형의 6요소라 그래요. 이 중에서 몇 개를 알면 삼각형이 결정되는지 아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게 어떤 얘기가 같냐면 일단 직선은 몇 개로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점이요. 그럼 직선은 점 몇 개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식의 질문과 비슷해요. 점 2개면 결정이 되죠. 그죠? 점 하나면 결정이 안 되고 점이 3개면 직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2개면 꼭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삼각형도 이 6개 중에서 3개를 알면 결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결정된 3가지가 SSS, SAS, ASA인 거죠. 6개 중 3개. 네, 결정된다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딱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고 따졌다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결정 조건이 합동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표준됐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발생하냐면 3개를 주고 나머지 셋 중 하나를 물어보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길이 구하는 거면 코사인 법칙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당연히 풀리는 이유는 대부분 특수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5번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K5번을 여러분이 이제 펼쳐서 보시면 네. 자, 여기다 문제를 좀 써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가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 2루트 3 줬고 여기에 3루트 2 줬고 여기 75도 줬어요. 그러면은 와 6개 중 4개 줬으니까 남아 돌죠. 당연히 결정이 됐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x라고 하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 75도는 특수하게 아니니까 코사인 법칙 못 쓰잖아.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이걸 구하시고, 그러니까 3루트 2의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x제곱 빼기 2루트 3 x 코사인 60도 하면 x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쪼개요. 그럼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에서 항상 특수하게 사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인 코사인을 따로 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1대 루트 3대 2하고 1대 1대 루트 2하고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이 두 개 진짜 특수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딱 저 두 가지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1루트 3이면은 여기가 2배잖아. 이거 루트 3이지, 그치? 60도 끼고. 알죠? 60도 끼고 2배인 거. 그 다음에 여기 3루트면 이게 루트 2분의 2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하면 그냥 x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은 직각으로 잘 쪼개면 여기 60도 쪼개면 안 되겠죠. 당연히 75도 쪼개서 특수하게 좀 자세하게 잘 쪼개면은 그냥 길이는 다 구해지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알고 보니 이건 코사인 법칙이고 알고 보니 이건 사인 법칙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왜 사인 법칙이냐 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 이제 쟤는 이제 유형 6번이에요. 네, 유형 6번이고 유형 6번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75도, 여기가 60도, 그리고 여기가 6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삼각형은 결정이 됐잖아요. 삼각형 결정이 됐고 얘는 특수하게 하니까 당연히 사용 못합니다. 사용하려면 삼각형을 줘야 된다. 얘가 45도잖아요.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죠. 얘 두 개는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책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높이예요. 여기 수선발 하나 그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길이가 이 6과 60도를 가지고 사인을 쓰면 6 사인 60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 x와 45도를 가지고 사인을 쓰면 똑같은 이 높이가 x 사인 45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x를 뭐 6 곱하기 사인 45도분의 사인 60도로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푸는데 우리는 사인 법칙에서 뭘 알고 있냐면 사인 값, 사인 45도 사인 값의 비율과 사인 60도 네.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 45도에 대응하는 변 60도에 대응하는 변 x 이 비율이 같다 라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고 수원의 사인 법칙에서는 이걸 원주각으로 설명을 했었었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나겠죠? 기억이 나.
기억이 나면 정말 리스펙입니다. 이 증명 어떻게 썼지? 수원에서. 네. 이게 다 ER로 갔다고, 왜 저번에 지름으로 갔다고 증명했었어요. 네. 뭐, 원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가 뭐 X고 여기가 60도면, 60도를 끼끼끼 이동해서 지름이 되게 하면 여기 직각이 돼서, 여기 여전히 60도.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ER이야. 그래서 ER분의 X가 사인 60도라 그런 걸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이를 공유하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 넓이를 이용해서 어떤 길이,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수록 문제도 이 12번 있잖아요. 이 12번에 77번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 삼각형 준 다음에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픽에서 배운 거거든요. 사이버픽에서 우리는 이게 A 대 B 대 C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어요. 우리 그걸 아니까 그냥 네 그 A, B, C의 비율만 구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지금 유형 6번이 사실은 이 ASA 상황이 사인 법칙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에서 근데 그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라는 이쪽으로 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을 그냥 로딩해서 바로 푼다면 이걸 밝힐 필요 없이 우리 이 문제 어떤 문제인가 알게 되냐면 A 빼기 2B 더하기 C는 0 A 더하기 3B 빼기 2C는 0 이걸 보고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야. 하나 부족하네. 하나 부족하면 각각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식까지만 나오죠. 그 관계식이 뒤에 뭐 뿔과 상수항이 없다면 비례식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일단 A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죠? A를 없애면 BC의 관계식이 나와요. 그냥 뭐 빼면 되죠. 5B 빼기 30는 0일 거니까 5B는 3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여기 2배를 한 다음에 그럼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2C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더해요. 더하면은 3A 빼기 B니까 3A는 B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다가 네. 여기서 B 대 C는 5대 3인 거고요. 아니죠? 뒤집어야죠? 3대 5요. 네, 3대 5요. 여기서 이제 A 대 B는 1대 3. 네, 1대 3이죠. 오, 마치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제가 추천한 것은 이 숫자를 분모로 보낸 거예요. 맞은편 분모로. 얘는 3분의 B는 2분의 C 이렇게 되고요. 얘는 B 넘기면 3분의 B는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A 대 B 대 C는 1대 3 되는 게 좀 잘 보입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나눗셈이기 때문에 곱하기 형태가 나눗셈 형태가 비율보다 더 좋아요. 어쨌든 네. 사실 왜 설명한 처럼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해서 납득시키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비례식을 명확히 배우진 않거든요. 그나마 좀 배울 만한 것은 수학하에 유리함수 단원에 유리식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비례식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배우진 않죠. 근데 전 여러분들이 식이 조건이 하나 부족한 상황, 미수 개수보다 이거는 비례식 관련 문제가 나오기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계식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각각의 값은 못 구하지만 비율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A는 하면 구할 수 없지만 B분의 A는 하면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제
네, 이 상황을 알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왜 이 상황이 되는가까지 끌어올 때 넓이를 쓴다는 식으로 12번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77번이. 아니면 77번이 너무 이상해요. 위에 세 개는 다 가운데 선 그어놓고 그 선 길이 구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77번만 유독 그게 아니야. 그냥 공통점 하나 넓이를 쓴다는 거야. 그럼 넓이를 어떻게 썼을까? 를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삼각형이 있어. ABC. 맞은편에 소문자 ABC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거 넓이를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이거 넓이를 2분의 1 BC sin A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쪽으로 보면 SAS를 2분의 1 CA sin B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쪽을 끼인다고 하면 2분의 1 AB sin C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ABC로 나눠요. 오, 브라보. 일단 2분의 1은 다 필요 없고요. ABC로 나누면은 네, 여기 BC 없어지고 A가 나왔습니다. 여기 C 없어지고 B 나왔고요. 여기 A가 없어지고 C 나왔습니다. 아, 이건 때 이건 이거는 이건 때 이건 이건 되죠. 사인 법칙을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군요. 넓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인 법칙을 수원에서 하듯이 원주각으로 설명도 할 수 있고, 아까 내가 높이 공유한다는 걸로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이로도 하는 것을 네,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데 굳이 그걸 안 써도 풀 수 있고,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미 알고 있으니까 왜 그 시험 문제 풀 때 두 가지 방식을 알고 있는 건 되게 좋잖아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소중하지 않은 문제, 소중하지 않은 유형이 어디 있겠냐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특히 중3 도형에 나오는 활용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되게 소중한 게 진짜 의외로 고3 때까지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언제 어디서 배웠던 거야 이런 기억을 당연히 아무도 안 가지고 있죠. 네, 저야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게 있는 것 때. 근데 그게 세봤자 몇 개 안 돼요. 진짜 5손가락 꼽을걸요? 거의 잘 나오는 것은 많이 해봤자 10손가락 아니에요. 그렇다면 콕 집어서 기억할 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 수원에 딱 박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수능에 맨날 나와요. 네. 이게 맨날 몇 번에 나오더라? 쉽게 나오면 13번, 어렵게 나오면은 20번 뭐 그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고등학생 때 맨날 요즘도 고3들 괴롭히는 네. 문제네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중학교 것 중에서는 네,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뭘까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네, 어떤 상황이죠? 네, 내심 상황이에요. 내심. 레이저번이 있는 상황.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레이저번의 반지름. 그 다음에 이게 넓이. 대문자 S가. 소문자 S가 다시 정확히 뭘까요? 둘레의 P? 절반이에요. 둘레의 절반이에요. 둘레의 절반. 둘레의 절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증명 이렇게 하는 거군요. 삼각형 내심 기준으로 나눠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된다.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가 그러니까 A, B, C면은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네, 그래서 2분의 1 A, B, C, R 그게 넓이다. 네, 이게 소문자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중학교 2학년 나오고 쭉 안 쓰다가 툭툭 나와요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고3 때 노골적으로 네, 저런 거 사용할 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상황도 네, 뭐 예전보다는 좀 덜 나오긴 하는데 그 수선 내려서 이렇게 그 어쨌든 뭐 삼각형을 좀 이용한 상황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수선 높이를 공유하는 두 삼각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일단은 네 이렇게 봐도 이렇게 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는 여기 전체 길이 그거예요. 그건데 내가 이걸 구할 거잖아. 이걸 x라고 하고 이게 결론이 되기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재료가 되기 식을 쓴다. 아까 코세로 쓸 때 내가 한쪽을 x로 줬고 막 이렇게 재료로 썼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결론이 아니고 사실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지. 미안해. 그만 끝낼게. 여기가 여기 양쪽 값을 주고 문제를 내긴 하는데 이 값을 이용해야 돼. 이쪽 값을. 그러니까 이 값을 줬다가 또 그 90도에서 그걸 빼서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이 뭐가 되냐면 x 탄젠트 알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x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줘요. 구하는 건 A, X인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A다. 그걸 X만 하나 또 넘기면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A를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로 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등장시키는 거지. 근데 제 설명이 그렇다는 게 이거 더하기 이건 이 전체 길을 이 단순한 상황으로 식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한쪽에서 바라보는 경우는 그 분광삼각형의 높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있어. 이 건물 높이를 구하고 싶은 그런 식의 상황인 거지. 여기서 몇 그램 떨어졌어. 이 길이.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구해요. 그걸 뺐더니 이 길이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쨌든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빼기를 쓰는 거지. 빼기를 쓰고 이제 값은 여기 주겠죠. 그럼 90도에서 빼서 이 값과 이 값을 써야 돼. 이 값이 알파, 이 값이 작은 값이 베타 이렇게 하면 역시 이 길이는 x 탄젠트가 되고요. 여기는 x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길이 a가 나온다 라고 해요. 역시 그래서 이거 x만 또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그만하자.